네, 이렇게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정부보다 한 발 앞서서 민간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소송의 쟁점과 의미,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준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먼저 움직이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일본이 실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적어도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걸리죠. 예. 소송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소송을 제기합니다라는 문서만 전달하는 것만 해도 한 석 달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빨리 소송에 나서야지 방류 전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변호인단은 짧아도 1년, 늦어지면은 2년, 그러니까 방류 시점인 2년까지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좀 서둘러야 한다, 이런 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방류가 한번 되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정부든 민간단체든 빠른 행동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 소송의 쟁점은 뭐가 좀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제기를 했지만 소송 대상은 엄밀히 따지면 일본의 민간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 이 재판에 관할 건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소송 대리인 측은 이 부분만큼은 가능하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미쓰비시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서 노역을 시킨 강제징용 배상 판결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2018년 10월 소송 제기 13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강제징용 피해자 한 명에 1억 원씩 배상하라는 겁니다.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외국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 판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라는 외국 민간 기업에 대해 제기한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도 이런 쟁점은 이미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로 우리나라의 재판 관할권 인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곤 있는데 그렇다면 소송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결국 환경단체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목적, 방류를 막아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실제 방류 금지 결정과 집행을 얻어내는 데까지만 해도 좀 제법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판결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1년, 방류가 시점인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재판부가 방류 금지 결정을 내린다 해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3년이 다 되도록 버티고 있는 미쓰비시사 사례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우리 판결을 무시하고 방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방류를 막지 못하면 사실상 이 소송은 그냥 형식에 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판결 결과를 이행하게 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소송 대리인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접 강제를 신청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간접 강제는 도쿄전력이 만약에 방류를 확정 판결을 받고도 강행을 한다면 지금부터 위반 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날 때마다 돈을 더 내라는 이런 위반 판결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을 재정적으로 압박해서 방류를 멈추게 하자 이런 취지죠. 예. 그래서 한번 소송 대리인 측이 준비하고 있는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양 방류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버리잖아요. 버리면 간접 강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 지금 16명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한번 물꼬를 터고 나면 제 생각에는 한 10,000명, 20,000명이 소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00명당 매일 100만씩 지급하게 되면 도쿄전력 망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일본 정부의 지급을 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일본 정부는 이것마저 무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본 정부의 어떤 압박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와 함께 움직이는 게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지난 15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한번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와대에서 법률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일 외교 관계가 있죠. 이런 한일 외교 관계에 따라서 정부가 실제 이런 정부 차원의 행동을 할지 또 한다면 언제나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미지수거든요. 이걸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